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같은 고통을 두 번 겪는 일이다. 여러분, 혹시 요즘 밤에 잠이 잘 오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새로운 기억은 잘 안 떠오르는데 옛날 일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것도 좋은 기억보다는 후회되는 일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때 그 결정만 안 했어도,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 20년 전, 30년 전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자꾸만 그 순간으로 돌아가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자식에게 했던 그 한마디, 배우자에게 차갑게 대했던 그날,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를 놓쳤던 그 시간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도 우리처럼 후회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네카는 기원 후 1세기 로마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책상에만 앉아있던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자 정치 고문이었습니다. 어린 네로를 가르치며 로마 제국의 권력 중심에 있었죠. 역사가들은 세네카가 조언했던 네로 통치 초기 5년을 네로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8년 동안 외딴 코르시카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그리고 말년에는 정치적 음모 혐의로 네로 황제로부터 자결 명령을 받았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모든 걸 잃어도 받고, 죽음도 받아들여야 했던 사람. 그래서 세네카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들어야 할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지난밤에도 잠들기 전 후회가 찾아오지 않으셨나요? 20년 전 자식에게 소리 질렀던 그날을 떠올리며 또다시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나요? 이미 그때도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는 그 일을 지금도 꺼내서 다시 벌을 줍니다. 그때의 나를 오늘의 기준으로 심판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나쁜 부모야? 세네카는 그의 저서 마음의 평정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같은 고통을 두 번 겪는 일이다. 이미 끝난 일인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형을 집행합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반성이 아니라고 세네카는 말합니다. 자기 학대라고. 반성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그때 왜 그랬을까에만 머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발이 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짧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는 우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몰랐던 겁니다. 지금처럼 알았다면 안 그랬겠죠. 그러니 이제는 이미 끝난 일에 형량을 늘리지 마십시오. 세네카의 말처럼 우리는 같은 고통을 두 번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오늘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사는데 쓰십시오. 우리 세대 어르신들 자주 이런 말씀하시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나이가 이젠데 뭘.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세네카는 그의 유명한 저서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삶을 낭비할 뿐이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인생이 아쉬운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을 이미 끝난 과거를 후회하는 데 씁니까? 바꿀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있는 데 씁니까? 남들 눈치 보느라, 체면 지키느라, 쓸데없는 걱정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75세에 수채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그림을 배워서 뭐 하냐고. 하지만 그분은 귀담아 듣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서 스케치를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80세가 되신 그분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도 여셨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짧습니까? 후회하며 보내면 5초처럼 지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5년은 한 편의 인생이 됩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살 준비만 하다가 죽는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는 데 썼습니까? 젊었을 때는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아이 낳고는 애들 다 키우면 내 인생 살 거야. 정년하고는 이제부터 내 인생이야. 그런데 정작 그때가 되면 또 미룹니다. 건강이 좀 나아지면, 손주들이 좀 크면, 여유가 좀 더 생기면, 언제까지 준비만 하시렵니까? 언제 진짜 사시렵니까?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입니까? 지금부터의 시간은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답게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제 주변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대부분 말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화가 나서 던진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70대 중반인데 아직도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30년 전 아들과 크게 싸웠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보기에 안정적이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날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너 같은 자식 없다. 그 말 한마디로 몇 년을 서먹하게 지냈습니다. 나중에 화해는 했지만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루만 참았어도 라고. 세네카는 분노에 관하여라는 책 전체를 분노에 대해 썼습니다. 그만큼 분노가 인생에서 중요한 주제라는 뜻이겠죠. 그 책에서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잠시 동안의 광기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정신이 없습니다. 이성이 사라집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안 할 말을 합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안 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평생을 후회합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날 때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나이 먹으면서 배운 게 뭡니까? 참는 겁니다. 참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참는 게 이기는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이 목까지 올라올 때, 딱 하루만 참아 보십시오. 하루만 입을 다물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하루가 지나면 그 분노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세네카가 권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천천히 숫자를 세라고 했습니다. 10가지. 그것도 안 되면 20개까지. 그 몇 초가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후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후회는 바꿀 수 없는 일과 싸우는 마음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미 떠난 사람, 이미 잃은 건강, 이미 지나간 시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가르침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운명은 순응하는 자를 이끌고 거부하는 자를 끌고 간다. 무슨 뜻일까요?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살을 따라 흐르는 사람은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지쳐서 떠내려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흐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응하는 겁니다.
순응한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80세에 50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울고 후회하고 내가 조금만 더 잘해줘 하며 자책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나를 이렇게 슬퍼하는 내 모습을 원했을까?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남편이 못 가본 곳을 대신 가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노인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분이 남편을 잊은 겁니까? 아닙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겁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후회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화가 옵니다. 세네카는 평생 죽음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유배지 코르시카 섬에서도 네로의 궁전에서도 마지막 자결을 앞두고도 죽음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처음 들으면 좀 무겁게 들립니다. 우리 나이에 죽음 얘기라니. 하지만 세네카의 뜻은 다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오늘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내일이 올지, 1년 후가 올지, 10년 후가 올지 모르지만 끝은 있다는 것을.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삶을 제대로 산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미루고 있던 그 전화, 오늘 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그 말, 오늘 하십시오. 가고 싶었던 그곳, 오늘 가십시오. 나중에 하지 마십시오. 나중이라는 건 없습니다. 있는 건 오늘뿐입니다. 세네카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의 편지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후회는 없는가? 무거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그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가? 오늘 하루 나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했는가? 그 대답이 그렇다가 될 때 후회는 줄어듭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먹고 싶은 거 드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십시오. 남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우리 나이에 뭐가 창피합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아직도 남 눈치 봅니까? 세네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살아있는 동안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을 후회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진짜 살면서 보낼 것인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은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답게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후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감정입니다. 세네카 자신도 평생 후회와 함께 살았습니다. 다만 그는 말합니다. 후회에 머물지 말라고. 후회는 지나가라고 있는 감정이지 거기 앉아서 살라고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대하는 우리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몰랐던 겁니다. 이미 끝난 일에 형을 집행하지 마십시오. 같은 고통을 2번 겪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오늘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사는데 쓰십시오. 화가 나면 하루만 참아보십시오. 그 하루가 평생의 후회를 막습니다.
바꿀 수 없는 운명은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는 순간 평화가 옵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오늘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사십시오. 준비만 하지 마시고 진짜 사십시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지나간 인생을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하루를 따뜻하게 살 것인가? 2000년 전 세네카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답게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가 우리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후회가 아닌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